오는 28일은 고성군수 재선거가 열리는 날입니다. 전국에서 자치단체장 재선거가 열리는 유일한 곳인데요. 이번 선거에 들어가는 비용만도 상당합니다. 이 같은 재선거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유권자들의 냉정한 심판과 함께 후보자들의 공명정대한 선거운동이 필요합니다. 1급 발암물질인 비소가 경남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함안의 마을 식수에서 비소가 나온 것뿐만 아니라 경남 대다수 시군 간이 상수도에서도 비소가 검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대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인사이드 현장에서는 경남 시군 지하수에서 비소가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지, 대책 마련은 이루어지고 있는지 심층 취재했습니다. 비소는 잘 알려져 있는 명백한 그 발암 물질입니다. 여러 가지 피부암이라든지 폐암이 유발되고 학종 판정 받는 동안에 십몇치를 방치해뒀다라는 거, 이건 욕도 못하는 거예요. 부모로서 자식한테 미안한 마음도 들고 이게 잘한 짓인가 싶기도 하고 예. 전체 주민이라고 해봐야 30가구가 고작인 함안군의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그런데 지난 5월 이 마을을 포함해 함안군의 4개 마을 지하수에서 기준치의 최대 10배가 넘는 비소가 검출돼 파문이 일었는데요. 최근에는 남해 어촌마을 4곳의 간이 상수도에서도 기준치 이상의 비소가 검출됐다는 소식이 이어지면서 먹는 물에 대한 불안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수원으로 여겨졌던 지하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전교생이라곤 50명이 전부인 이 작은 학교에 지난 6월 먹는 물 공급이 끊겼습니다. 이 학교에 공급되는 인근 마을 간이 상수도에서 1급 발암물질 비소가 기준치 이상 나왔기 때문입니다. 행정당국이 부랴부랴 비소 제거기를 달아 물 공급은 재개됐지만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지금 밥 당하는 거, 국하는 거, 아이들 먹는 물, 그거는 생수를 가지고 하고, 밥을 끓여 씻고 하는 이런 거는 그냥. 10살과 4살 두 아들을 두고 있는 이현정 씨. 3년 전 초등학교 인근 마을로 이사를 왔습니다. 지하수가 몸에 좋다는 말에 모든 생활용수를 지하수로 해결했던 이 씨는 요즘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근데 다른 집들은 아기가 없어요, 다. 그리고 한 번씩 요 동네 특성상 별장이거든요. 별장이 많다 보니까. 저는 주구장창 이물을 먹잖아요. 애들 끓인 물 좋다 해서 끓인 물 먹이고 막 이랬는데 제가 완전 우겨갖고 먹는 물이니까 제가 좀 원망스럽죠. 지난 6월 마을 전체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이 씨는 물론 두 아들 모두 모발에서 검출된 비소가 정상인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특히 4살 막내 아들은 2배 이상 검출됐습니다. 건강검진 직후 함안군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었지만 이 씨의 답답함은 더 커졌습니다.
이 설명할 때 설명을 충분히 잘 해주시던가요? 어떻습니까? 아니요, 아직도 잘 안 해주셨어요. 질문을 하는 과정에 하에 자기네들 시간 다 됐다고 하셨다니까요. 저도 못 알아듣겠는 말을 할머니들이 1시간씩, 1시간 반씩 어떻게 앉아서 들어요, 얘기를.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너무 장황하게 설명을 하시더라고. 다른 사람 혹시 또 다른 사람 나오시나요? 그나마 이 씨처럼 젊은 주민들은 읍내에서 생수라도 사다 먹지만 대부분이 7, 80대 고령의 주민들은 2개월이 넘도록 대책이 없습니다. 그럼 못 산다 아닙니까 우리가. 못 내려온 사람들이 무슨 기운이 있어서 뭘 물 사다 먹기고 자녀들 사다 주면 못 가. 어쩔 수 없이 지금 이렇게 그냥 물을 갖다. 왜 먹고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뻔히 알지만 어쩌깁니까? 물 안 쓰고는 안 되는데 안 그래요? 행정당국의 늦장 대처도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함안군이 비소 검출 사실을 최초로 건 지난 5월 말. 하지만 10일이 지나서야 주민들에게 알린 겁니다. 혹시 철수 과정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또 다른 요인이 있었는지 또 검사 과정에서 또 혹시 뭐 빠진 건 없었는지 또 잘못은 없었는지 해서 최종 결론을 내리다 보니까 그거를 주민들한테 저희들이 안 알려드리려고 안 알려드린 게 아니라 그 후로도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함안군이 군지의 지하수 관정에 비소 제거 장치를 설치한 건 지난 7월 초. 이후 마창진 환경운동연합이 10곳의 물을 떠 수질을 분석했는데 이 중 8곳에서 비소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했습니다. 함안군 일부 간이상수도에서 비소가 검출이 됐고요. 그러나 함안군에서는 여러 조치 끝에 문제가 없다면서 다시 급수를 재개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민들은 이거를 믿을 수가 없어서 다시 신청을 했거든요. 일단 비소자의 제거 장치를 통과시켜갖고 물을 공급하고 있고 또 함안의 이 지역은 수원지를 아마 저희들이 바꿔야 될 겁니다. 그렇게 바꾸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다른 지역의 지하수는 과연 안전할까? 뉴스인사이드는 경남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 2012년 진행한 비소 오염 지하수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입수했습니다. 당시 연구원이 1년에 걸쳐 조사한 간이상수도는 모두 540여 곳. 이 중 10%에 해당하는 56곳에서 법정 기준치 이상의 비소가 검출됐습니다. 김해와 거창 등 4개 시군을 제외하고 창원과 진주, 양산 등 경남 전역에서 비소가 검출된 겁니다. 특히 진주 이반성의 한 마을의 경우 기준치의 19배에 달하는 비소가 검출됐고 창녕 2곳, 밀양 1곳에서도 기준치보다 5배가 넘는 비소가 나왔습니다. 피부 병변, 색소 침착,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피부암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뇨병과 심혈관 질환과 같은 여러 가지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치의 10배라고 하는 것은 매우 높은 농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해당 보고서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또 있습니다. 당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역별로 비소 농도를 계산했는데 이번에 문제가 된 함안 지역을 포함해 밀양과 창녕의 비소 오염 농도가 위험 수위라며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우리가 도에서도 그 자료를 가지고 시군에 이제 최종적으로도 조치 계획을 한번 받았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상수도 공급되고 폐쇄하고 수온 변경하고 3년이 지난 지금 해당 지하수의 안전에는 이상이 없을까? 100여 가구가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는 밀양의 한 마을입니다. 지난 2012년 당시 기준치의 5배가 넘는 비소가 검출된 곳입니다. 밀양시는 이듬해 비소 제거 장치를 설치한 뒤 더는 비소가 나오지 않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 뒤로 측정했을 때는 여기는 특별히 뭐 그런 건 없었나요? 이게 네, 비소가 굉장히 저감되죠. 얼마 정도 저감이 됐습니까? 뭐 여기는 불검출로 나왔는데 예. 뭐 지금은 당초에는 여기 비소가 한 0.2, 3 정도 나왔는데 지금은 저감시켜가지고
거의 불검출 내지는. 과연 그럴까? 뉴스인사이드는 낙동강 유역 환경청의 협조를 얻어 수지를 분석해봤습니다. 결과는 밀양시의 설명과 달랐습니다. 해당 지하수에서 검출된 비소의 양은 리터당 0.078mg. 법정 기준치의 8배 가까운 수치인데 지난 2012년보다 오히려 더 많이 나온 겁니다. 비소를 걸러내는 여과제가 세척 과정에서 유실돼서 생긴 문제라는 게 밀양시의 해명입니다. 여과제가 이제 이 역세척을 또 해야 되거든요. 그 뭐 다른 부유물질이 깔아놓고 하면 또 역세척으로 씻어 내버리고 일하는데 그 과정에서 아마 그 여과제가 좀 많이 유실이 된 것 같아요. 문제는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밀양의 또 다른 마을. 취재진이 마을 회관에서 시료를 채취해 분석 의뢰한 결과 해당 지하수의 비소 농도는 리터당 0.144mg에 달했습니다. 기준치보다 무려 14배 이상 나온 겁니다. 문제는 이 지하수 관정을 이용하는 인근 초등학교 학생 50여 명이 최소 수개월 동안 이 물을 마셨다는 사실입니다. 지하수 개발 당시에는 비소가 검출이 안 됐는데 갑자기 저희는 전혀 원인을 모르겠습니다. 그게 어떻게 안반에 지하에 물이 어떻게 변했는지 저희도 전혀 예측하지 못한 이런 일을 자꾸 사고가 나니까. 지하 150m 안반수를 식수로 쓰고 있는 창녕의 한 마을. 이 마을은 지난 2012년 보건환경연구원 조사에서 기준치의 6배 이상의 비소가 검출됐습니다. 문제가 불거지자 창녕군 역시 3천만 원을 들여 정화장치를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이곳 지하수에서도 리터당 0.028mg의 비소가 나왔습니다. 기준치보다 3배 가까이 검출됐는데 그 이유가 뜻밖이었습니다. 이장님이 이 정수기 달아놨다면 또 오래되고 이러니까 요금이 뭐 제법 많이 나왔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자주 이제 이 이장님이 한 번씩 요금 때문에 한 번씩 끄더라고요. 손해 같은 경우는 노 하신 분들이 연로하신 분들이 뭐 전이 솔직히 아쉬워 놓으니까. 도내 지하수 간이 상수도는 모두 2,700여 개. 대상수가 많다 보니 관리에 허점이 있다는 게 경상남도의 설명입니다. 소규모 시설을 관리하기 굉장히 어렵도록 현실이 되어 있습니다. 지침도 사실 우리 시군을 뭐라 할 수가 없는 게 그 개수수도 많다 뿐인데다가 근데 그게 지금 1년에 연 한 번 하도록 됐기 때문에 그 텀이 엄청 길지 않습니까? 그런 난점들이 지금 지침상에 갖고 있어요. 갖고 있고. 지하수 개발이 한참 진행되고 있는 현장입니다. 광역 상수도가 들어올 수 없는 농어촌 지역 10곳 가운데 4곳은 이처럼 관정을 뚫어 식수를 공급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경남에서만 이처럼 지하수물을 먹는 사람은 25만 명에 달합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경남의 지질 구조상 비소오염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데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이른바 옥천계라 불리는 충북 충주 인근 지질대와 더불어 비소 검출 빈도가 높은 지역으로 학계에 보고돼 있습니다. 중생대 백악기, 비소와 은, 구리 등이 주로 함유된 산성암질 마그마가 지각 사이로 흘러들어 안반을 형성한 곳이 경남 지역에 산지하고 있습니다. 이 안반대 주변으로 유입된 지하수층의 비소 등 유해 물질이 녹아 오염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강산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 아마 중생대 백악기에 간입한 하강 섭로감에 의해서 강하대가 형성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지하수 개발은 대부분 이 강하대에서 개발하기 때문에 비소가 상당히 높게 나오지 않나. 또 지하수 사용량이 늘수록 비소가 물속에 녹는 속도는 더 빨라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지하수를 봤으면 지하에 있는 물들이 지하수 공으로 많이 빠져나옵니다. 그러니까 지하수를 파쓰지 않으면 그런 오염 물질들이 지하에 그대로 존재를 하게 되죠. 갑자기 많은 지하수를 파내게 되면 그런 오염 물질들이 녹아서 이 지하수로 많이 용출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이런 오염 물질의 농도가 높아지는 그런 경향을 보이죠. 최소 200만 명이 중독된 방글라데시의 비극 역시 모두 지하수 오염에서 시작된 일입니다. 심각한 물 부족 문제를 겪던 방글라데시가 지하수 관정을 마구잡이로 뚫기 시작한 건 지난 1960년대 말. 그 과정에서 토양에 축적되어 있던 비소가 지하수로 녹아들었고 시간이 갈수록 오염은 더 심해졌습니다. 1990년대 이후 중추신경 파괴와 피부와 폐암 등으로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줄을 이으면서 인류 최대 중독 사건으로 기록됐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환경부 역시 지난 2011년 검출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사후 관리를 할지 구체적인 대책은 미흡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입니다. 비소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될 물질 1순위로 분류가 오래전부터 되어 있었습니다. 식수부터 시작해가지고 토양 등등 해서 그걸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거와 더불어 인체에 대한 노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너무 그 부분이 안 되어 왔어요. 상황이 이런데도 경상남도는 광역 상수도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고 있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먹는 물의 안전성 문제. 엉성한 물 관리 문제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따지고 간이 상수도에 대한 전수조사, 비소가 검출된 지역 주민들의 건강검진 실시 등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할 때입니다.